네, 오늘은 산업부의 정재훈 기자와 함께 반도체 쪽 얘기를 자세히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시장이 엔비디아 실적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사실 오늘 나온 뉴스 중에 굉장히 눈길을 끄는 게 인텔 쪽 얘기였어요. 인텔에서 1나노대 기술을, 파운드리 기술을, 공정 기술을 공개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지금 삼성전자나 엔비디아가 얘기하는 게 2.5나노, 3나노 아니겠습니까? 1나노를 미국에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조금 인텔이 공격적인 네. 목표치를 제시를 했습니다. 로드맵을 공개했는데 이제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인텔이 이제 다이렉트 커넥트라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파운드리 포럼인데 인텔 자체적으로 파운드리 포럼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팻 겔싱어 인텔 CEO가 1나노대 초미세 공정 로드맵을 새롭게 좀 공개를 했습니다. 네. 내년으로 예정됐던 이제 1.8나노미터 공정을 앞당겨서 올해 안에 양산을 하겠다는 계획을 내놨고요. 또 14A 1.4나노 초미세 공정도 2027년에 양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1.4나노 공정은 오늘 처음 얘기를 한 겁니다. 앞서 인텔이 이제 7나노부터 1.8나노까지 4년간의 기술 공정 로드맵을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이후에 앞으로 3년간 초미세 공정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네. 걸 오늘 얘기를 한 겁니다. 팻 CEO는 이날 1.4나노 차세대 웨이퍼를 직접 들어올리면서 앞으로 로드맵을 공개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네. We see the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and finishing 5 nodes in 4 years. Are we finished now that we've gotten back to leadership? No! Today we are announcing Intel 14A for the first time. 14A, first processing. 겔싱어 CEO는 이런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2030년에 파운드리 업계 2위 자리를 올라서겠다고 다소 흥분된 어조로 밝혔습니다. 파운드리 업계 2위라 그러면 이제 삼성 제치겠다라는 얘기로 들리고요. 사실 공정 기술을 우리가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보이긴 하는데 결국엔 마지막엔 수율 잡는 거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이게 미국이어서 조금 신경이 쓰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1등 TSMC 놓고 삼성 놓고 인텔이 여기 두 개 다 잡겠다라는 전략을 공개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5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에서는 현재까지는 삼성전자와 TSMC 두 개 업체밖에 할 수가 없었는데 네. 인텔이 이제 따라붙은 양상입니다. 그리고 또 눈여겨볼 점이 사실은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좀 발표를 같이 협력을 했다는 겁니다. 이날 발표에서 이제 사티아 나델라 MS CEO가 화상으로 이제 직접 행사에 참여를 해서 인텔과 협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게 고객사가 직접 드러내는 적은 별로 없는데 저 고객사가 드러내서 발표했다는 게 조금 눈여겨볼 점인 거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칩을 이제 인텔의 1.8나노 공정으로 생산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인텔이 이제 파운드리 수준 물량이 지난해 말에 이제 한 10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현재 한 150억 달러까지인가 50억 달러가 증가분으로 늘어나게 된 거죠. 네. 이 증가분의 상당 부분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물량이라는 좀 업계 분석입니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의 연매출이 2022년에 200달러 수준이었다는 걸 감안할 때 이 규모가 인텔이 후발 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절대 네. 적지는 않은 그런 규모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인텔이 이제 파운드리 사업에 진출한 게 2021년이고 삼성전자가 따로 이제 파운드리 사업부를 떼어낸 게 2017년인데 점점 이제 기술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참 걱정스러운 부분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빅테크 업체들이 다 미국에 있기 때문에 MS를 비롯해서 다른 회사들도 이제 인텔에서 사주겠다 그렇게 되면 조금 수율이 안 잡히더라도 생산 많이 하다 보면 또 수율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텔의 추격이 좀 무서운데 이 부분에 특히 미국 정부의 지원이 있다는 게 더 마음에 걸린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행사에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있었지만 네. 정부 측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지나 러먼드 상무장관이 직접 행사에 와서 발표까지 좀 진행을 한 건데요. 뭐 지원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팻 겔싱어 CEO가 반도체 지원법이, 그러니까 반도체 액트 이후에 또 다른 후속책이 있느냐라고 묻는 질문에 네. 러먼드 장관이 미국에서 반도체 생태계가 활성화하고 더 많은 반도체가 생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좀 못을 박았습니다. 업계에서는 이제 삼성전자와 TSMC 둘 다 이제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조금 대상인데 네. 인텔이 이것보다 이 두 기업보다 앞서서 보조금 한 100억 달러 정도를 먼저 지급받을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TSMC와 삼성전자도 이제 내년에 2나노 공정에 들어갈 예정이고 인텔과 마찬가지로 2027년에 1.4나노에 도전을 하는데 점점 이제 기술 격차가 사실 인텔의 의도대로 그러니까 공격적인 목표대로라면은 기술 격차는 사실상 없어진다고 봐도 되는데요. 다만 이제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파운드리 양산 경험, 즉 이제 5나노 이하의 초미세 공정을 양산한 경험이 맞냐, 결국 안정적인 수율을 확보할 수 있냐는 이제 앞으로 인텔이 어느 정도 안정성을 네네. 확보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뭐 어디로 돈이 많이 들어가냐, 어디가 많은 고객들을 확보하느냐의 싸움이 좀 벌어질 것 같은데 어쨌든 인텔의 행보가 상당히 빠르고 무섭다, 공격적이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는 있겠습니다. 오늘 행사에 샘 올트먼 오픈 AI CEO도 참석했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 마크 저커버그가 방문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이벤트들은 시장에서 어떻게 소화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연초부터 AI 반도체를 둘러싸고 뭐 샘 올트먼을 비롯해서 손정희 회장까지 네. 최근에 마크 주커버그까지 이제 AI 반도체 자립에 나서면서 좀 광폭 행보를 하는 모습인데 사실 이번에는 지난번에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샘 올트먼이 그러니까 7조 달러 우리 돈으로 뭐 9천조가 넘는 이제 금액을 투자를 모집한다고 한 이후에 이 질문을 이제 팻 겔싱어 CEO가 직접적으로 물어봤는데 올트먼은 약간 즉답을 좀 피하기는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AI 컴퓨팅에 필요한 이제 반도체 칩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데는 동의를 하면서 아직 뭐 투자 숫자를 말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 어려운 단계라고 좀 즉답을 피한 건데요. 그러니까 AI 반도체 자립을 꿈꾸는 올트먼으로서는 사실 미국의 기업이고 이제 인텔과 협력할 가능성도 하나의 선택지로 남겨둘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AI 반도체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다면 뭐 TSMC와 삼성전자 그리고 인텔까지도 모든 이제 협력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이제 메타 CEO는 이제 다음 주에 우리나라를 방한할 예정인데요. 뭐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 가능성도 높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의 회동도 좀 예정이 돼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저커버그 CEO가 이제 지난 2013년에 한국을 찾았을 때 박근혜 대통령 만났고 그다음에 이재용 당시 부회장도 만났었거든요. 당시 이 부회장과 이제 7시간 마라톤 회동으로 좀 주목을 받긴 했었는데 다음 주에 과연 이제 AI 반도체를 둘러싸고 어떤 또 협력 방안이 논의될지가 좀 주목되는 점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오고 나면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오겠네요. 산업부의 정재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